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지원입니다. 네, 우리 나침반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이 있었죠. 네, 축하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네. 여기서 아주 순산을 했습니다. 네. 와이프도 좀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고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저기. 네, 일주일 휴가를 더 낼 걸 그랬어요. 오자마자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적응하기도 힘든데 역대급 하락이었어요. 그러게요. 지난주 한 금요일인가요? 그때 때려 맞았을 때도 되게 놀랬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근데 오늘 그 2배가 넘는 하락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지수로는 포인트로는 아마 역대 뭐 최상위권이었을 것 같고, 뭐 장중에 뭐 한 250포인트 넘게 빠졌었으니까. 네. 퍼센테이지로도 손가락에 쉬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 있긴 있었는데 이거 진짜 역대급이에요. 네, 이렇게 좀 별 이슈 없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해요. 좀 느닷없죠. 그렇죠. 많이 느닷없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이런 시장의 10% 하락을 겪었던 때가 코로나 때, 네, 그 전이 뭐 신용등급 강등 때 11년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뭐 금융위기 이럴 때였잖아요. 네. 대부분 좀 굵직굵직한 이유들이 있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건 상당한 쇼킹한 네.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이슈니까 상당히 공포에 질렸을 만한 이슈인데 이번에는 뭐 실업률, 고용 데이터 이거 가지고 네. 이렇게 시장 하락이 있다는 거는 좀 그냥 몇몇 분들이 이제 전쟁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게 전쟁 좀 유가가 그럼 올랐어야지. 그렇죠. 중동 지역이니까. 그대로 한 70불대 초반이죠. 유가가 오늘 떨어졌어요. 또 추가로. 어제도 뭐 한 2달러 WTI 기준으로 떨어졌고 지금도 또 떨어져 있어요. 1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 조그마한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이 정도 빠지는 게 이해가 돼요. 네, 아무 서울에 이슈 없이. 떨어지면 안 되지. 서울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그만 미사일. 조그만 거. 아니 뭐 저기 연평도 이런 데 떨어져도 뭐 충격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 뭐 그랬는데 제가 그랬지. 그 러시아에 다 탄약 팔아갖고 탄약 없어. 이거 전쟁 이거 뭔가 전쟁이 발발한 것 같아 옆에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발발했대. 그래서 네. 아니, 탄약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탄약 없어. 그래서 전쟁 못해. 그 뭔가 도발이 있었던 것 같아. 온갖 추측이 난무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네, 사실 뭐 빠진 원인이 좀 명확하면 그 원인이 언제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이제 얼마나 이 여파가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있잖아요. 물론 엇갈리긴 하지만 네. 근데 이번 하락은 참 어디가 바닥일지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도 사실 가늠하기 힘들고 지금 주변에서 진짜 시장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아직 매수하기는 좀 이르다는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10% 정도 빠지면 진입할 만하죠. 손가락 잘리더라도. 지금부터 10%요? 아니 오늘 같이 10% 장중에 10% 빠졌잖아요. 네. 장중에 10% 넘게 빠졌어요. 10.5%가 빠지고 네. 오른 종목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아까 오른 종목 계산해 보니까 6종목이더라고. 오늘 코스피에서 코스피 전체에서? 전체에서 네. 오른 종목 6개. 그래서 양세 합쳐서 오른 종목 2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왜 20개도 안 돼. 그 6개를 왜 굳이 보셨어요? 마음 아프게. 아니 그러니까 빨간 게 있는 듯 없는 듯해서 쫙 펼쳐봤어요. 42인치 모니터 2개를 붙여가지고 그거 있잖아.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바 나오잖아. 바. 아무리 넓혀도 40인치 저 끝까지 넓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숫자가 하도 숨어 있어가지고 빨간 불이. 하여튼 6종목이 오른 거야. 저는 이런 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6종목이 오른다고? 그 많은 종목 중에?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에서도 20종목 올랐어. 3천 종목 약 3천 종목 중에서 30종목 0.1%.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 정도면 발목이 잘리더라도 발 한번 담가 봐야지. 네. 그런 생각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국장만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하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빠졌던 그 좀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국가들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대만이 8% 넘게 빠졌고요. 이거 지수입니다. 일본이 12% 넘게 빠졌고 홍콩 상해 지수는 그나마 1, 2%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코스닥 선물이 코스닥이 아니죠. 나스닥 선물이 5% 이상 네. 떨어지고 있었고 S&P도 아까 한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개별 종목으로 보면 특히
시총 상위주들이 사실 미국이 많이 올랐잖아요. 매그니피선트 7 비롯해서.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13% 정도 주간 거래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브로드컴이 14% 하락, 테슬라가 10% 하락, TSMC 11% 하락, AMD 12% 하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베타 전부 다 10%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런 미국 시장하고 연계해서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특히 고점 대비 떨어진 게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연초 대비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요. 나스닥 네. 기준으로. 뭐 아직 그렇죠. 뭐 오른 게 많으니까 연초 대비. 오른 게 많아서. 공간은 많지 밑으로. 사실 네. 미국 시장은 어디까지 빠질지가 가늠이 좀 어려우니까 사실 그 이유 때문에 한국 증시는 좀 오른 것도 없지만 더더군다나 미국 시장 빠지면 같이 빠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바닥 잡기가 참 힘든 것 근데 같아요. 뭐 내일 거 반영 상당 부분 했지. 지수가 10% 빠진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지 않아? 코로나 때 한번 지수 막 10%씩 오르고 떨어지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빠진 게 2001년에 하한가 한번 2001년이야. 2011년이 아니고 그때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맞아요. 뭐 장중에 지금 11%막 이렇게 빠졌었으니까 뭐 하한가 옛날 15% 하한가 때예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 그다음에 21년도 저는 그 상한가인가 한번 갔잖아요. 장중에 이제 어떻게 상한가 한번 갔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도대체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뭐지? 물론 당연히 시스템 트레이딩 때문에 떨어졌을 테고 근데 니케이가 12% 빠지고 대만이 빠지고 근데 홍콩과 상하이는 안 빠졌단 말이지. 장중에 상하이는 올랐단 말이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덩달아 이제 막판에 1% 정도 빠진 거지. 사실 점심까지는 상하이는 올랐어요. 본토 시장은 플러스였어요. 완전 그래서- 따로 움직이네요. 그것도. 예, 따로 완전히 따로 움직여. 도대체 뭐지? 봤더니 자유주의 국가가 같이 움직였잖아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반도체 기술주들 영향이 큰데 이거 뭐야? 미국하고 성격 비슷한 나라들이 절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이거가 걱정입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제가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청산이 된다.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유력한 후보가 이 엔화라고 봅니다. 지금 엔화가 오늘 장중 내내 밑으로 빠지면서 어제도 미친 듯이 빠졌는데 저는 환율 2.5%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지금 2.5% 그러니까 환율 강세야. 네. 하루에. 아니 0.5%만 해도 엄청나잖아. 엄청난 건데 야 폭락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면 N1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N1이 960원이야. 한 2주일 전에 860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100원 올랐어요. 100원. 한때 800원대 초반이었죠. 855원. 저점은 855원. 네. 네. 근데 지금 860원이니까 지금 엔화 쪽에서 난리가 났고 아무리 봐도 저는 엔캐리가 나갔던 금액이 청산. 그래서 나는 한국은 당연히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를 보면서 정리가 됐어요. 생각이 뭐냐면 지금 그 일본장도 그렇고 이게 다 빠진 게 뭔가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던 거 아닌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게 도대체 엔캐리로 밖으로 나갔던 자금들이 얼마냐. 뭐 근데 수천조 원 된다는 그냥 막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수천조 원이 이제 값싼 엔화를 가지고 나갔어도 미국으로 나갔을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로 온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오늘 딱 보니까 아닌가 봐요. 이거 TSMC도 왜냐면 왜 그 생각이냐면 TSMC를 엔화 캐리해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TSMC 외국인들이 서양 애들이 그러면 자기네 달러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엔캐리로 사는 거야. 미국 애들이 엔캐리로 TSMC를 사는 거지. 그렇죠. 그 개념으로 삼성전자 그렇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추정이 돼. 그랬으면 많이 올랐어야죠. 아니 하이닉스는 좀 올랐잖아. 그래서. 하이닉스는 좀 올랐죠. 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는 뒤늦게 들어왔잖아. 뒤늦게.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맞는 게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거밖에 안 올랐어? 그건 정당한 의견 같습니다. 근데 매수를 적게 한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매수하긴 했지. 외국인들이 올해 한 10조 넘게 네. 샀죠. 그걸 샀으니까 아주 아니다라고 또 보기도 또 애매하지. 예. 사실 뭐 지금 하락은 펀더멘탈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 삼성전자가 아까 2001년도에 10% 이상 하락을 15% 했다고. 하한가. 네.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도
6% 이상 빠지지 않았거든요. 5%대 하락이 3월 19일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정점 찍었었던 날 네. 그때 5.8% 하락이었고 오늘처럼 이렇게 삼성이 10% 빠진 적이 코로나 때도 없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는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바이러스로 이동이 멈추고 다 이래서 뭐 수요가 다 죽을 것이다 이래서 뭐 반도체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반도체를 안 쓰겠다고 여기저기서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진 걸로 봐서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고 다 수급에 대한 좀 우려 때문에 투매가 좀 나온 걸로 좀 보이고요. 네. 수급에 대한 우려는 사실 우려가 되긴 해요. 외국인들이 10조 정도 샀는데 오늘 하루에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외국인 네. 수매도가. 네. 근데 외국인이 1조 이상 판 게 올해 처음이에요. 가장 많이 팔았던 때가 5월 달에 7천억대 정도 순매도가 있었고 네.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판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1.2조나 팔았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팔 수 있겠다. 근데 올해 들어서 산 게 10조가 되니까 네. 더 팔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게 오히려 저는 저의 이 추정이 맞다면 엔화 하락이 멈추면 하락이 멈춘다. 이 추정이 맞다면 아마도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뭐 엔화가 다시 언제 반락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게 아니고 그 뭐냐 엔캐리 청산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전세계 주식이 떨어졌다. 이거 누가 보장하냐고. 결제하는 애들만 알지. 누가 알겠어. 난 모른다고 보거든. 근데 이건 그냥 추정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추정이 맞다면 엔화 약세, 아니 엔화 강세죠. 환율 하락이 멈추면 엔캐리에 대한 우려들이 좀 줄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럼 좀 시장의 하락도 멈추지 않겠느냐.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오늘도 지금 2% 이상의 엔화 하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 강세죠. 140 지금 6엔 하던 게 142엔까지 빠졌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면 미국 시장 할 때 그러면 괜찮겠지. 손 돌리기 한번 할 거고 제 추정이 맞다면 추정입니다. 왜냐면 누가 알겠어 이거를. 네. 네, 사실 지금은 너무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도 예상이 좀 가늠이 힘들고, 네, 그래서 좀 공포의 순매도가 좀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특이하게 코스피에서는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에서는 5,5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여러 뭐 펀더멘탈 좋은 종목들로 오히려 매수도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작은 네. 종목들은. 네, 오늘 뭐 전 업종이 하락했고 가장 덜 떨어진 업종이 통신업종 4.4% 정도 업종이 떨어졌고 제일 많이 떨어진 업종은 12% 정도 의료정밀 섹터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은 사실 그동안 이 지난주까지는 하락을 했어도 일부 업종들은 잘 방어를 했잖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오히려 막 상승하기도 했고 반도체 막 급락할 때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도 연일 계속 랠리를 지속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근데 오늘은 뭐 은행이나 뭐 조선이나 특히 엔터도 한 연초에 좀 많이 빠졌다가 그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다시 또 오늘은 다시.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옆으로 횡보하던 거에서 무너졌죠. 네. 바이오도 잘 버티다가 오늘은 또 스트룩 10% 이상 하락한 네. 네, 주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고 하여튼 공포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라는 용어를 듣게 됐습니다. 속보에서. 서킷 브레이크는 그런데 사이드카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는 기억이 안 나. 코로나 때 겪었죠 우리가. 코로나 때는 뭐 이런 뭐 사이드카에도 몇 번씩 발동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몇 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는 현물이 거래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드카는 이제 선물 시장의 변동이 예. 클 때. 근데 찾아봤어. 하도 오랜만에 너무 생소해서 저기 그 뭐야 이 서킷 브레이커가 도대체 뭐야? 하도 오랜만에 그렇죠. 다녀봤어. 오랜만에 보면 예, 네. 찾아봤어. 찾아봐야 정도인데. 이거 현물 거래 정지야. 근데 이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현물이나 선물이나 하루에 5% 떨어지면 비슷하게 둘 다 5%씩 떨어지고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사이드카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네. 뭐 코스닥 150 지수나 이런 게 6% 이상 떨어질 때 이제 발동이 되는 거고 네. 서킷 브레이커는 8% 이상 현물 지수가 떨어질 때 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8%까지 지수가 움직이는 게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없었어요.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는 이렇게 용어를 많이 들어보진 않았던 것 같고 용어는 들어봤는데 발동된 거는 거의 못 그렇죠. 봤어요. 발동된 거의 거를. 못 봤어요, 진짜. 네. 오늘은 근데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다 발동됐고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다 발동됐습니다. 네 가지가 다 발동이 돼서 이런 게 내마녀의 날이 아닌가 싶어요. 네. 2023년도 11월 달에 요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9개월 만에 다시 발동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이드카는 들어본 적이 최근에 좀 들어봤었어요. 최근에 사이드카는 뭐 코로나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너무 기억이 없는 거야. 거래가 다 정지됐었어. 예. 그렇죠. 언제 이게 발동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오늘도 오후 들어서 뭐 코스피가 먼저 이제 발동돼가지고 20분간 코스닥 아닌가? 코스피가 먼저 발동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20분 동안 거래가 멈췄어요. 거래가 멈췄어요. 네. 고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내 거 매매가 안 되냐? 그래서 고객님 것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지금 매매가 멈췄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또 이후에 또 코스닥 시장까지 연달아서 네. 또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 풀리고 나서 한참 더 떨어졌다 반등했습니다. 시장은. 네. 그렇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시황 이런 게 뭐 주요 이슈들 이런 거 뭐 상관없이 다 같이 그냥 떨어졌던 날인데 뭐 대만 디지타임즈에서는 중국 창신 메모리가 자체 기술로 HBM2 양산을 시작했다. 네. 개발하겠다도 아니고 양산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HBM 지금 2를 만들랑 말랑 하고 있는데 2라서 아직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양산을 일단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좀 국가가 밀어버리면 확실히 좀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당초 목표 일정을 2년이나 앞당겨서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보고 중국에 HBM 주지 마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제도를 좀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규제를. 네. 이런 걸 좀 겨냥해서 더 좀 속도를 내면서 좀 중국에서 자체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창신 메모리는 올해 초부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로부터 HBM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좀 확보를 계속 해왔다고 하고 아직은 뭐 수율도 낮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이 HBM2 얘네가 만든다고 해서 매출이 타격을 받거나 이런 건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고 그걸 다 모두가 알지만 이 투심에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인 것 같아요. 경쟁사가 생겼다는 건 항상 그렇죠. 나쁜 뉴스입니다. 네. 일단 언젠간 따라올 수도 있는 잠재적인 경쟁사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이 양산이 좀 이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좀 들리긴 하고 엔비디아에서 물론 부인은 했지만 계속적으로 보도로는 밀린 걸 거의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투심에 좋지 않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그동안도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하루만 봐도 뭐 10% 이상 반도체 주식 빠진 것들이 뭐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요 뭐 삼성전자도 10%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10% 하락을 했습니다. 뭐 20% 빠진 것도 있고요. 뭐 17, 18% 빠진 거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시황 안 할라 그랬어. 할 게 없는데요, 연락이 없어. 할 게 없는데. 네. 아니 좀 재밌는데 2년물하고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2bp밖에 차이 안 나요. 2bp밖에. 그러니까 그 금리 역전이 제자리에 찾으려 그래. 그만큼 단기 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대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힘내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오늘 같은 누가 표현을 했는데 저도 동감해요. 다리가 잘리더라도 발을 한번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발목 잘리더라도. 저는 제가 좀 공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또 뭐 엔화 흐름들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이제 하락이 좀 멈춰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좀 안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금리도 그렇고 지금 엔화 강세의 폭도 너무나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없이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용기를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게 됩니다. 네, 물론 오늘 좀 충격적으로 빠진 만큼 좀 데드캣 바운스라도 내일 정도에 좀 급반등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오늘의 하락이 좀 워낙 충격적이어서 신용이나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내일 나오겠죠.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초가는 아마 파란색일 확률이 좀 높긴 한데 뭐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것도 아니겠죠. 미국 시장이 만약 급반등하면 뭐 급반등 아니더라도 플러스만 나줘도 우리는 미국 시장 빠질 걸 각오하고 지금 빠진 거니까. 그렇죠. 뭐 나스닥이 지금 5% 하락을 반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을 반영했으니까 만약 나스닥이 보합 플러스에서 끝나면은 한국은 뭐 오늘 뱉어낸 거 일부는 걷어들이겠지. 그렇죠. 뭐 나스닥이 뭐 3%만 빠져도 사실 뭐 지금 5% 하락을 반영을 한 거니까. 아니 3% 빠지면 또 새로 써야 돼가지고. 네, 근데 어찌 되었거나 뭐
제가 보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는 뭐 워낙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네. 오랜만에 출근했는데 참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 너무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정신 바짝 차려거나 또는 아예 느긋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1년치 수익률이 오른 날 움직임 날입니다. 비정상이에요. 하루에 맞잖아요. 하루에 올해 상반기 동안 7월까지 올랐던 거를 다 뱉어낸 날이에요. 그렇죠. 네, 하루에 1년치가 없어진 날입니다. 그만큼 큰 변화였어요. 오늘은 그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분들이 오늘 고통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네. 한번 잘 이 위기를 견뎌내면 또 좋은 날이 또 올 겁니다. 네, 좋은 날이 또 항상 오겠죠. 반복될 이슈고 앞으로도 이런 날은 계속 올 거라서 잘 대응을 해서 적어도 이 각도기 TV 보시는 분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